이상으로 1차 주신문, 2차 추가신문, 3차 보충신문, 4차 재보충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정언 중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정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교섭단체 간 합의한 청문 신문 일정은 마쳤습니다만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대 오뱅이 정인께서는 늦은 시간에 자진해서 또 이 청문회장에 출석해 주셔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 그럼 위원님들께서 마무리 꼭 하실 부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위원장 마무리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습니다. 자, 2분 이내. 자, 그렇습니다. 자, 장재훈 의원부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최순실 등을 통해서 대통령께 미용이나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등에 업고 소위 실세들을 동원해서 특혜받고 자리받고 국비취하고 서울대 병원까지 농단한 국정농단 실태를 밝히는데 저는 주력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의료계까지 악마의 손을 뻗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병희 병원장님,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병원이 매출 2,500만 원에 김영재, 박재윤의 부부의 가족회사 YJ코피에 농락당했다. 이런 기사가 언론을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서울대 병원장 서창석 병원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의 명예에 큰 상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병원장으로서 또 현직 의대 교수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점이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은 언제나 원칙적으로 모든 일에 접근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개입이 되지 않고 단지 의학의 교육, 연구,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마무리해 주시죠. 김상만 증인께서 아까 주사를 대통령에 건네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여자요. 최순실 씨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조대입니까? 조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윤전추 비서관? 아니, 윤전추 비서관도 아니었고요. 그럼 도대체 누굴까요? 이 여자가? 제가 그 초기에는 관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소개를 정식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PRP 수술을 고관절 때문에 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포폴을 썼다. 지금 많은 의사분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문자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고관절이나 척추에 주사를 놓으려면 상당히 아픕니다. 또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통증제를 보통 쓰지 이거 프로포폴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파쇄기는 언제 사셨습니까? 파쇄기는 회사에서 아마 파쇄기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쇄기를 언제 보통 병원이 파쇄기 안 갖고 있잖아요. 예, 그 밑에 사무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주사를 놓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자, 김장수 증인께서 오늘 마치 남이 얘기하듯 한다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기 세월호 가족도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시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시면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그 사후에 이거를 다 그 검토를 해보니까 이보다는 더 훨씬 더 좋은 제도, 좋은 근무 그러니까 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마지막으로 있다고 세월호 생각하는데. 가족한 예, 이런 기회를 주신 박영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희생된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희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께도 거듭 비통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직 선체 인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아주 안타까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지난 후에 한 1주 내지 2주간의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또 마음의 상처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영선 의원, 김상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세월호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했을 때 당시 세월호 문제로 우리 해경이 해체되었는데요. 해체돼야 될 대상은 해경이 아니라 청와대였다는 것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 다 허비해 버렸고요. 또 7시간에 대해서 아직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수 증인도 정정 보도하는데 거의 1시간 이상 소요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했는데도 출동하라는 통영함을 국방장관 내지 참모총장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결국 청와대 해산에 맞먹는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면 이임순 증인 중에 최순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임순 증인이 최순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재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2가지 문제로 고소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위증 제보가 와가지고 그 톨게이트 영수증 금액이 안 맞다. 14년도 금액과 15년도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바뀐 걸 모르고 현재 금액대로 영수증을 위증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수증 위조 문제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임순 증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소개시킨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재 네. 증인 아까 본인이 그, 예, 산자부 세월호 당일날 네. 골프 치러 갔다 그랬죠? 네. 골프장 가는 그 고속도로 톨 비용 그 영수증 제출하시는데 네. 저 하태경 의원의 조금 전 허위 적은 사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네, 확인을 했는데요. 톨게이트에서 국회실에다가 그거는 지금 가격으로 보내줬다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톨게이트 그 담당자한테 그거는 그쪽에서 아마 그 설명을 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김영재 증인 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11시 이후부터는 거의 다 웬만큼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이전의 시간이 지금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키를 김영재 정인이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아니 그건 제대로 사실이고요. 된 진솔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톨게이트는 제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산자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의혹에 대해서요. 좋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한 네. 지금 그날 당일날 그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은 골프장에서 비용을 계산한 카드 지출 명세서 제시했죠, 그죠? 네. 그리고 톨 비용 네. 고속도로 그죠? 네. 이건 영수증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날 골프장 이렇게 갈 때 혼자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골프를 하신 분들이 사전에 만나서 골프장으로 이동했습니까? 네,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윤소아 의원. 예. 저 하고 나서 마무리니까 좀 기다렸어요. 자, 윤소아 의원 마무리해 네. 주세요. 윤소아입니다. 아까 이현주 증인에 관해서 김영재 증인, 아까 이현주 증인이 중동 문제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럴 때 우리는 중동 문제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 그렇게 대답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후로 계속 중동 부분들을 해왔다. 이렇게 아니 그 아까 엇박히는 것을 말씀드린 이야기했고, 거는 여기에는 이현주 또 서울대 씨하고의 서창석 관계를 증인과 함께 같이 공유를 했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보여드린 부분 내용에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동행하였고 특허 기술 관련 계획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 자체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성형외과로 소개줬다 하는 것이 편지 내용입니다. 서창석 증인의 서창석 증인, 안면 거상술에 사용되는 실에 대한 특허 기술을 개발했을 정도로 김영재 원장이 해당 실에 관해서는 전문의 못지않는 시술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기에 진료 범위를 안면 거상술로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해봤으나 제가 받은 것은 했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것을 보니 어떻게 된 것이죠? 위촉장이요? 위촉장 아니면 해방 내지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예. 시종 일관 대단히 그렇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시종 일관 의사 선생님들께서 증인 전에 이러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환자를 마음으로 다가서고 그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늘 결론은요, 거짓말 증인 경진대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말씀드리고,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 계속해서 파헤쳐야 됩니다. 예. 윤소아 의원 수고했습니다. 저 다음은 우리 증인이 주장하는 대로 PRP 시술하는데 50분, 5분 내지 10분, 다른 전문가들은 최소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5 내지 10분 걸리는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간단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잠드는 프로포폴을 놓고 그 연세의 장모가 프로포폴을 깨기도 전에 골프를 치러 룰루라라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9시에 시술해서 40분에 나갔으니까요, 거의.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10시 전후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깹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이 깬다고요? 5분에 10분 정도면요? 예, 흔들면 깨고 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한 30초 정도 10시 들어가는데요. 시술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있으면 좀 깹니다. 그 술이 어떤 사람은 세고 약하냐에 따라서 전부 다 그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그 절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듭 청와대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다고 강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해수부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올드 버전이 아닙니다. 2013년 버전에 제3단의 해양사고 선박 위기관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관별 업무 역할 문서가 국가 문서입니다. 정부 문서입니다. 제일 상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안에 다음 거예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훈령 제31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화 및 관리가 컨트롤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란 말입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안보를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대통령을 영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청와대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했다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자료에 대한 국정원은 대형 재난 관련 선진국 대응 시스템과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 등 관련 정보를 생산해서 청와대에만 지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2년의 침묵을 깨고 부랴부랴 시간대별 4월 16일 세월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팩트다 보고를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청와대가 얼마나 열심히 보고를 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안행부 또는 그 중대본 등등이 컨트롤 타워다라고 한 것은 실정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지 청와대의 책임이나 어떤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청와대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위원께서 오늘 청문회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좀 그만합시오. 아까 마무리 시간 드렸습니다. 주세요. 아까 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마무리 안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박범계 의원 대신에 손혜윤 의원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2분 주시고 저 2분. 자, 짧게 그럼 시간 하지 마시고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보. 이제 우리가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한 발 한 발 조금씩 다가가는데 이제 오전에 무슨 시술인가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정도로 오늘의 좁혀진 것 같습니다. 김영재 선생인지 아니면은 불법으로 조혁 대의가 주사를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 한 발 조금 더 가면 밝혀질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무책임하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이런 국가가 304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마지막 실체를 밝히는데 이제 그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가 아니라 질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석균 증인. 예. 전에 해경에서 국회에 4.16 사고 당일날 해경청장의 동선을 제출하라고 해서 낸 자료에 의하면 4.16 세월호 당일날 10시 29분부터 10시 50분까지 관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팩트는 한 라인입니다. 안보실의 상황 반장과 해경청의 상황 실장 간의 한 라인 기록. 이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10시 37분에 청와대에서 안보실에서 청장의 소재를 묻습니다.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고요. 해경에서 밝힌 관용차에 있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 거짓말을 했는데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안보실장은 10시 15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말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10시 22분에 또 안보실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재차의 당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장수 실장이 말하는 소위 7번의 유선 보고와 수차례의 서면 보고에 관한 증거는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방적인 청와대의 주장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의 10시 15분과 10시 22분에 대통령의 재촉을 들은 김장수 안보실장은 직접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화는 안 됐습니다. 10시 30분에 대통령은 김석균 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고 대통령도 주장하고 김석균 청장도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시 37분에 청장의 소재에 관해서 관용차냐, 움직일 수 없는 위기관리실이냐, 이 지점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10시 30분 대통령이 직접 김석균 청장과 통화해서 특공대 투입하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짓입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고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그날 지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304명의 어린 생명들을 포함한 인명이 살상돼간 그 참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 번도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는 게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시 29분에 청사를 떠났다는 건 저희 출입 기록에 있고요. 제가 제 혼자 간 게 아니고 저기 그 경비 과장하고 또 저희 또 수행하는 또 직원하고 같이 해서 한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전화를 받았고요. 예? 관용차가 진실이라는 거죠. 관용차. 그렇습니다. 10시 37분에 그러면 해경상황실장이 위기관리실에 있다는 건 거짓말이네요. 그건 잘못 보고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 출입 기록을 청사 출입 기록을 그걸 확인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제출을 했었고요. 그 한라인에서 해경청장 옆에 없는데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없는데 있다라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0시 한 17분경에 상황 거짓말 전부 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팩트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특검이 조사할 겁니다. 예, 그걸 조사해 보시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해경청장의 저런 자세, 지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자, 우리 전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오늘 정인으로 참석한 우리 김석균 정인, 오늘 이제 이 세월호 7시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미진한 가운데 오늘 또 청문회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시 해양경찰청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뭐 저희가 부족하고 이렇게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의 말씀을 다시 또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그 어떤 급박한 여건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용 세력이라든지 어떤 구조 세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나름대로 또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3차 청문회를 마치면서 3차 청문회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보고체계 대통령 진료 관련 청와대 의료 시스템 차병원 그룹 및 김영재 의원 특혜 의혹 및 비선 진료 등과 관련한 의혹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활발한 질답이 오고 갔지만 과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켰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인들의 거짓말과 명확하지 않은
답변 그리고 출석마저 거부하는 증인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갈 수 없습니다. 법으로 단죄하겠지만 역사 또한 국정농단과 특혜 그리고 거짓을 심판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증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을 말하십시오.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불을 끄시고 진실을 말할 때까지 물을 끄십니다. 부디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미흡한 부분은 내일 개최될 제4차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김영재 증인, 과연 4월 16일 당일날 장모님에게 프로포폴을 넣고 그 짧은 시간에 시술을 하고 흔들어 깨우고 본인은 골프장에 갈 수 있었는지 네, 사회를 보는 사실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의구심을 가지셨습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짜 사실입니다. 예. 내일은 오전 10시에 정인 30인가 그리고 참고인 3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제4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정인들 중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내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정인이 채택정인 30인 중에 15명이나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내일 채택 정인들에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정윤회, 박간천 정인을 비롯한 채택된 정인 여러분들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바로 발부할 것이고 앞으로 국회 모욕죄에 의해서 더 큰 처벌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